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어제 평양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협상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행 방안과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결정하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기에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납니다.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지난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이번 2차 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260일 만에 정상회담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정상회담은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의한 합의,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누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간의 선물 보따리를 서로 명확하게 주고받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2019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임하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베트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베트남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뭐 평화, 그렇습니다. 경제 번영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은 서로 총뿌리를 맞대면서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베트남과 미국이 서로 화해를 했고, 그리고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개혁 개방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는 그런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갔을 때 북한도 개혁 개방에 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베트남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1차 회담은 하루에 진행이 됐고요. 네. 이번 회담은 이틀로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좀 결정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회담이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담이라면 이번 회담은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북미 간에 나와야 됩니다. 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북미 정상이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종전선언을 만들어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또는 시진핑 주석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박 2일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평양으로 갔습니다. 네네.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 대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지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ICBM 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정도는 확실히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카드를 미국은 요구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이 전체 비핵화 프로그램이나 또는 영변 핵시설 모든 시설들을 다 폐기한다 할지, ICBM 모든 것들을 다 북한이 폐기한다 할지, 이렇게까지는 당장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네. 한 20% 정도를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 전반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네. 한 20% 정도. 다만 그 20%가 북한이 다시는 뒤로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로 큰 틀에서의 북한이 꺼내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또 ICBM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동창리 실험실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완전히 이제 폐쇄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미국이 봤을 때는 북한이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네. 그런 핵 관련된 행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은 강하게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핵시설의 20% 정도는 북한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 20% 안에 말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네. 영변 핵시설 그리고 ICBM 네네. 또 우라늄 농축시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20%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네. 영변 핵시설만 들어가도 네네. 돌이킬 수 없는 20% 정도의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는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한 20% 정도의 성과들을 예를 들어서 ICBM도 그렇고 또 영변 핵시설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 시설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같이 취해주고 그러니까 보상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다시 행동하는 그런 연쇄고리의 그 틀을 이번에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성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번에 하나 둘 중요한 성과를 이번에 꺼내 들고 또 북미가 서로 그것을 나눠 갖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쇄고리를 만드는 그런 틀을 이번에 확실히 북미 최고 지도자가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그 틀을 만드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실행 계획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네. 그에 따른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종전 선언입니다. 네. 종전 선언의 가능성,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뭐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결단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미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시는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해내는 것이 북한을 상당히 안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다음 행동으로 나서는데 상당히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은 그것이 국제법적인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종전선언이 성과가 이번에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평화체제와 관련된 또 다른 단계로 간다.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이번에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의 시한이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3월 1일 직전에 막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담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담판이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담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종전선언을 남북미 중 4국이 함께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베트남 방문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관심 사안인데요. 종전선언에 이번에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또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합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 또 한국의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멤버드급 그런 정상회담의 그 큰 어떤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나머지 두 가지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확대 이 두 가지인데 뭐 이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말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대북 제재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특히 미국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정도는 예외 조항으로,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미국이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하. 그러면서도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내용상 제재 완화를 해내는 그런 쪽으로 행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제재 완화 조치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그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 부분도 이번에 내용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네네.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역시 이제 저도 미국 내 서부를 다녀왔는데요. 미국의 분위기는 학자들이나 또는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